안녕하십니까. 시시한 대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루댕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디테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스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6쪽 효도 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장자. 한 대학생이 인문학 강의 시간에 질문을 했다. 부모는 자식을 20년 동안 양육하는데 자식은 왜 부모에게 40년 동안이나 효도를 해야 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자식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효도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게 정의에 맞지 않겠는가? 이것이 세상 만사를 교환 가치로 보는 요즘 아이들의 생각일 것 같다. 하지만 원초적인 인간 관계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렇게 거래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얼마나 황폐해지겠는가. 맹자는 부모와 자식은 서로 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친하지 않고 삭막한 거래 관계가 되어버렸을까? 자식을 존엄한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분신으로 본 부모에 엇보일 것이다. 자식을 한 인간으로 볼 수 있을 때 부모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자식들은 부모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친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큰 나무로만 보일 것이다. 자식들은 큰 나무 밑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빈 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공광규 소주병 부분. 부모를 연약한 한 인간, 빈 소주병으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부모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될까? 서로 한 인간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효도를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친한 사이의 나눔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좋습니다. 저는 이 내용도 좋지만 이 장자 말이 너무 저는 확 와닿았어요. 저도 이렇게 공경하는 효행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근데 저는 오히려 공경하는 효행을 못하겠어. 뭐 형식이 갖춘 막 이렇게 막 어른이니까 마땅해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식사를 준비해. 그러면 어머님이 준비하는 건 효행에 어긋난다고 이런 공경으로 보면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근데 마음으로 보면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머니가 차례 드시거든. 94세지만 저는 그게 기꺼워. 그렇게 해석이 돼서 이 말이 이 장자의 이 말이 난 사실 굉장히 이 부분에서 좋았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어머님하고 장난치듯이.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 젖꼭지 이렇게 만지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랑하는 효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은데요. 아, 그 엄마가 엄청 그 어머니가 행복해. 어머니가 공격이 들어와요. 저는 이제 엄마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이 찔렸어요. 좀 반대로. 형식적인 거는 그 나무랄 데 없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진정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은 100%는 아니었거든요. 때로는 어머니가 버겁기도 하고 만약에 뭐 이제 그런 상상까지 막 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 내가 훨씬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때는 어머니가 좀 미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수시로.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죄책감 들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거에 또 힘들어하고 그 이중으로 그랬던 그 생각이 떠올라서 좀 많이 찔렸어요. 저도 이 글을 쓸 때 그런 심정이었어요. 사람은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이렇게 뭘 하지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까? 그래서 우리가 마을 협동조합도 만들고 여기 꼬마표와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동체 사회를 만들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왜 한계가 있는가 하면은 그 삶은 밖에는 자본주의인데 여기는 이제 자본주의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하기 되게 힘들다 봐요. 사회 전체가 돼야 되는데 일부에서 하는 건.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혼자 몰랐지만 흩어져 살면 안 된다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불어 살까? 그렇죠. 그 생각하다가 저는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부, 그 다음에 자식, 이제 아이들이 장가가면 며느리까지 그냥 공동체를 꾸려보고 싶어요. 꾸려볼 때 생각한 게 이제 공경하면 안 된다 생각 드는 거예요. 서로 사는 친구가 돼야지 좋은 공동체가 되지. 지금 저 공경하면은 서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힘이 들어서 안 돼요. 친구는 힘 안 들거든요. 친구끼리 힘 안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부모가 같이 막 친구처럼 지내고 계속 친구처럼 지내서 나중에 부모가 아프거나 그래도 친구니까 지낼 수 있다 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걸 받아야 되겠죠. 뭐 요양 같은 거 요새 하잖아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공동체 같이 사는 게 바탕이 돼야 된다 생각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제 아들하고 뭐 며느리하고 다 같이 공동체를 이루신다는 게 어떤 방식이 어떤 방식? 지금 방식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느슨한 공동체죠. 예를 들면 난 여기 살고 자식은 가까이 사는 거.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발전해서 그 다음 세대 가면 좀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한 집에. 그 한 집에 지금 사는 건 부담된다. 아직까지는. 네. 그 나중에는 이게 점점 확장돼서 가까운 사람이 이웃집이 이사 오고 해서 한 마을의 공동체 될 때까지 저는 끝까지 꿈꾸는 거는 원시 사회, 인디안 사회죠. 인디안들 보면 그러니까 부족처럼 예. 이렇게 그 저는 이루어서 그래야 그렇게 된다고 사는 걸 봐요. 말씀하시는 부족 거예요? 사회 정도까지 공동에 가야지 인간이 정말 아름답게 살지. 지금은 안 된다 봐요. 근데 당장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느슨하게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족이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이런 그 물리적인 거리보다 이제 관계에서를 저는 먼저 떠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이 사는 거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물리적인 거리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사는 그거를 지향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가는 거는 함께 살아야죠. 한 집에 살고 그렇지만 서로 존중하고. 그러니까 원시인들 보면은 인디안들 보면 한 막사에 다 살잖아요. 그 천막지구 다 사는데도 각자 존중되고 자유로운 개인의 공동체죠. 인디안들 삶이. 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행복하지. 지금처럼 막 머리에 흩어져서 이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자식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오해했던 게 뭐냐면 대가족 제도로 환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식. 공격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처음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의도를 이제 정확하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실은 그래서 대가족 제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동체라는 말을 쓰셨다고. 다른 형태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모이는 건 맞는데 그런 가족 형태의 그런 대가족 제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를 사실은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사람으로서의 한 인간으로 인정 이제 한다는 그게 사실은 저는 지금 MZ 세대예요. 제 딸아이가. 그치? 네, 좀 늦게 나서. 근데 제 아이하고 지내는 것도 어느 때는 굉장히 갈등이 힘든데.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며느리라면 배우자까지 와서 할 때 한 인간으로 존중한다는 거는 말은 쉬운데 그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해야 될까? 그 방식에서 인문학이라 봐요. 인문학을 같이 공부하면은 가치가 같아지죠. 소중히 하는 게. 저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라 봐요. 하느님과 재물은 동시에 생길 수 없다. 그러면 하느님을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하느님 이제 기독교 하느님이 아닌 인간의 가치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이런 가치. 그런 가치를 소중히 하는 가치만 있으면은 옆에 누가 있어도 부담이 안 된다 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치가 중요하다. 근데 공부를 해야지 그거는 가능해질 그렇죠. 얘기잖아요. 하면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면서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인문학을 하는 며느리 조건을 하고 애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 그래서 우리 아이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으면은 부담이 안 돼요. 누구하고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근데 가치가 틀린 사람은 저 멀리 있어도 부담스럽죠. 그러죠. 그 선생님이 선행으로 빨리 그거를 한번 예. 해보셔야 저는 될 해보고 것 싶어요.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제가 꿈꾸는 게 성공하면 그걸 책으로 내고 싶어요. 이게 하나의 그 우리 어떤 대안. 지금 저는 대안은 결국은 오래된 미란 책이 있었잖아요. 예. 그쪽에 저쪽에 그쪽 그 사람들 보면 오래된 우리의 미래죠. 오래된 미래죠. 그 사람들 공동체 살거든요. 괜히 존중돼요. 그렇게 살았던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데 당장이 못 가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가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라는 게 그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그거를 다시 가져와. 네, 그 지금 그 와야 된다는- 라다크 종족 예, 그 그런 사람들 의미죠. 가지고 썼죠. 예. 그 기자가. 음. 가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인데 오래됐다는 거죠 벌써.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처럼 이제 지금 살아가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결국 이제 개인이 요양원 가야 되거든요. 전 늙어서 요양원 가가지고 살다 죽기 싫어요. 남녀노소 그러고 같이 살아야 싶은 되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안 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하죠. 뭔지를 그렇죠. 그래서 하자는 지금 거고, 준비하자. 하자는 거 그걸 저는 해보세요가 아니라 우리부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내가 가족이 아니라 우리끼리도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로 같이 모여 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그것도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같이 이렇게 계속 그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하고 뭐 하듯이 이게 마치 바이블처럼 이런 인문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인문학 공부는 사실 뭐 예수님, 스갈르 부처님, 소크라테스 선생님, 공자님 그 4대 성인의 가르침이죠. 그죠. 그게 인문학이죠. 그 가르침에 전 답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가치가 같아질 때 같이 살아도 부담이 안 되죠. 가치가 틀리면은 누가 있어도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 가치가. 예. 그래서 지금 그 가치를 이제 만들어 가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잊고 사는 방법은, 그러니까 뭔가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모여서 공감하고 이렇게 다져지지 않으면 혼자 있는 한 계속 저쪽 가치로 갈 수밖에, 세상 가치로 갈 수밖에 없죠, 사실. 그 이쪽에 보면 성내동도 공동체 마을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쭉 공동 육아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꿈꾸는 게 공동 복양을 꿈꾼대요. 아이들이 이제 나이 들었을 때. 나이 들었으면 애들이 같이 공부했으니까 같이 부모를 모시는 거예요. 네 부모 내 부모 없이. 저는 나중에는 저는 지금은 가족 공동체지만 저는 마을의 공동체를 꿈꾸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원시인들은 그렇잖아요. 옛날 원시 사회는 보면 애가 이제 크잖아요. 그러면은 나이 많은 여자는 다 엄마라 부르고 나이 많은 자 호칭 자체가 아빠예요. 그러니까는 공동 복양하는 거예요. 저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봐요. 지금처럼 내 것만 챙기면은 내 거가 나중에 하도 없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돈이 안만 많아도 정신질환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성적으로 교육받아, 저도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왜 20년 동안 양육해놓고 부모는 40년을 봉양받느냐는 생각을 저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의 내 부모님하고 살지만 이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나 설명하는 게 좋았던 거야. 교환 가치로 보고, 예.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신의 분신으로 보고, 존중보다. 이 질문한 학생이 굉장히 부모님 둘다 의사세요. 둘 다 의사시는데 그러니까 더 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죠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이분은 계속 이 아이 이제 유학 보내고 중학교 때부터 얘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공부하러 와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부모님 의사분들은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노력, 정성을 다 들였잖아요. 그 들였는데 아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걔가 교육받은 방식이 교환 가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환 가치를 버려야 돼요. 사람은 교환될 수 없죠. 어떤 것도. 그러니까 어떤 것도 교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의 문제로 가지 않으면은 이 부모님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그렇게 공을 들인 아이인데. 그죠?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건 이 말도 저는 와닿죠.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다. 도대체 진정한 사랑이 뭘까? 과연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할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 욕인 거죠. 자신의 분신으로 보는 건 자기 욕심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응? 일단은 이 큰 나무가 되면은 안 그러니까 되는 그렇죠.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그 그늘을 만들어줘야 그쵸, 된다고 만들어주고 다 생각하고 보여줘야 그렇죠. 되죠 하고 예. 이 의사 두 분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해준 거죠. 이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줬겠죠. 그렇죠. 그 결과 결국은 교환가치로 보는 거예요. 부모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진짜 사랑하려면 공경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려면 친구가 돼야 되고, 친구가 되려면 일단 부모가 부모도 사람이었구나를 알 때, 그게 넘어서는 거죠. 부모를. 그럴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 시를, 이 시도 난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죠. 소주병. 소주병에 딱 딸랑딸랑 나가보니, 아버지 소인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 빈 소주병이었다. 아주 그냥 오래전에 읽어도 또 지금 읽어도 똑같은 감정이 참 좋은 시죠, 그죠? 네. 부모도 한 인간 빈 소주병이었다. 맞아요. 우리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그걸 자식이 이제 부모를 그렇게 볼 때 근데 이제 사람이 위대해질 때는 언제가 사랑할 때거든요. 오히려 아버지가 소주병밖에 안 되지만 자식하고 같이 있을 때는 위대해지죠. 저는 그래서 같이 사는 문화를 만들어야지 인간이 위대해지지. 지금처럼 다 흩어보면 누구나 약해요. 그러죠. 위대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저는 가끔 그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이 예. 보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그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그 사랑의 결핍이나 자기가 그럼요. 존중받지 못했을 그럼요. 때 그럼요.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어떤 적에 엄청 심한 아이도 너무 엄마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중받고 싶은데 엄마가 항상 이 큰 나무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나무 돼야 되는 생각하는 게 이게 참 심각한 거죠. 네, 부모는 완벽해야 된다고 또 큰 나무를 생각하잖아요. 보호해주고 다 해주는 거 그게 아닌데 그죠? 네, 저도 이런 실수를 하죠. 너무 해가지고 그때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크면 그 전곡을 찔러버리더라고요. 저는 딱 감추고 있는데 아이들은 전곡을 딱 찌르대요. 아이가 원한 거 그거죠. 네. 친구 같은 부모죠. 네. 그랬을 때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제 자신을 근데 우리 사회가 돌아보게 이제 되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드는 이유가 학교에 딱 가면은 부모가 센 부모 있는 아이는 대접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 부모는 세야 되는 착각을 하게 됐나 봐요. 학교 딱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애 보고 막 귀엽다 하는 아이 보면 부모가 세거든요. 그거를 경험한 아이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부모 됐을 때 쎄야 되겠다. 이 착각을 일으켜요.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이 있다 봐요. 어려서 왜 학교에 이쁜 엄마가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엄마가 올 때 아이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뭘 느끼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 거는? 그때 담임 선생님 자세만 달라도 다르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똑같이 존중해 준다든지. 똑같죠. 누가 존중해 그걸 못 보면은 다른 사람 하죠. 우리 엄마도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그걸 다르게 대하면 아이들은 오히려 강화되는 거죠. 상대적인 거네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친구 그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엄마가 이제 저한테 한글을 미리 가르쳐줬어요. 한글 깨치고 초등학교 때 간 거예요. 2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한글 시험 보는데 제가 점수를 잘 나왔어요. 아마 100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100점을 덜 맞은 애는 이제 어떤 양장을 하고 엄마가 그 아이를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쓱 지나가고.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죠. 입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맞아. 그 충격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죠. 부모는 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게 정교조 하면서였어요. 정교조를 저도 안 했다면 지금도 부모가 세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중학생만 돼도 또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엄마가 오는 걸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거부해도 이미 학교에서는 센 부모가 정해지죠. 그렇지 이미 된 거지. 결정이 난 이미 거고. 결정 난 거죠. 난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때는 그게 본성 아니에요? 아니 본성이 있죠. 애들이 본성으로 있는데 못 오게 못 오게 하는 거는 그치, 이제 그치. 네. 센 부모 약한 부모 아니라 그냥 부모 아닌 독자적 인간이다. 그냥 나로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부모도 올라면 친구라고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렇지. 근데 그걸 못 받치죠. 그러니까 사회가. 애도 본성적으로 내가 세면 괜찮은데 왜 내가 부모의 영향 예. 때문에 세죠. 이걸 거부절하는 나로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도
나중에 어른 되면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왜냐하면 네. 힘을 봤으니까. 힘을 받. 힘의 편리함을 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심각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인간이 될 때 예, 그렇죠. 그게 어른과 아이든 가장 좋은 일. 부모와 자식이든 그죠? 서로 한 인간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효도를 갚아야 될 빛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를 친한 사이의 나눔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인간이 말로 됩시다. 인간이 서로를 사람으로 보는 인간이 됩시다. 사람으로 그래서 보는 우리 나중에 효도 많이 받읍시다. 하면서 요 효도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